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8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 원래 8시에 있어야 되는데 평일에는 이게 시간대가 바뀌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아침 운동을 막 6시나 7시에 나가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일과가 좀 빨리 오고 빨리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또 새벽에 계속 중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10시 하던 것도 9시 땡겼고, 9시 하던 것도 내가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8시 하는데, 아마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는 8시? 9시쯤에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네. 매일 저녁 8시, 9시쯤에 카카오 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제 뉴스 하기 전에 뭐 물어보신 거 뭐였지? 몸 괜찮냐? 그러니까 몸은 어디가 뭐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컨디션 난조인 거예요. 컨디션 난조. 그리고 제가 어제도 좀 약간 좀 설명해 드렸지만, 그냥 나 혼자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보다 보니까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에, 약간 여러분들도 왜 가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회의감 같은, 약간 좀 깔아앉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 기분이 든 거예요. 그런 기분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 그런 기분이.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지배하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남성 갱년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결혼도 안 했고 그렇지만 뭐 그런 게 갱년기라면 뭐 갱년기일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왜냐면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막 이렇게 그냥 툭 던져놓고 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막 다짐해도, 그냥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그냥 처음부터 비교하면서 시작이 들어가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나부터 다 걸리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고, 내 인생에 대한, 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맞는지에 대한, 그렇다 보니까 뭔가 우울감이 날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보셨는지 안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 그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기분을 전환시켜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그냥 계속 그 우울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울한 마음이 계속 지배적이어서 내가 기분이 깔아앉는 그런 건 같은데, 여기서 뭔가 좀 약간 뭐 획기적으로 뭐가 팍 변하는 거 말고, 그냥 좀 약간 텐션을 올려줄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딱 돼가지고, 뭐 좀 딱 돼가지고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 오늘은 또 심지어 게다가 갑자기 민방위 그 문자가 와가지고, 이거 민방위 사이버 교육 받으라고 갑자기 며칠 안 남았다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게 받았는데, 그 통장 아저씨한테 받았는데 갑자기 이걸 또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약간 귀차니즘이 퍼져가지고, 이건 또 왜 해야 돼.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 민방위 교육, 특히나 민방위 교육 봤는데, 거기 나온 여성 아나운서분이 옛날에 카카오에서 방송하던 분이었더라고, 보니까. 뭐 아나운서 분들.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저분이 여기 나오시나 하면서 보고 있다가, 그것도 민방위 보고 있으니까 짜증나더라고. 그것도 시험 보고. 근데 진짜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만점 받은 것 같아요. 그 민방위 그거 마지막에 시험 보고, 그 시험 이제 보고 그 점수가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70점인가 이상 맞아야 이거를 이제 사이버 교육을 받은 걸로 이제 거기서 인식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꼭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시험이 엄청 쉬워.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냥 어떤 수학으로 치면은 1 더하기 1은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건데, 이 정도로 쉬운 건데, 그냥 그래도 오랜만에 뭐 살면서 얘도 이제 뭐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 100점 맞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기분이 좋더라고 또.
나 약간의 자존감이 어분됐지만 그래도 그거 한 뭐랄까 영상 보면서 보고 있으니까 또 귀찮고 솔직히 물론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뭐 또 귀찮기도 하고 하는데 뭐 또 시험 보고 점수 잘 나온 것도 좋기는 하고 또 아무튼 그랬던 하루예요. 불금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요즘에 이런 거 약간 우울한가 봐요. 그러니까 가족 말고 정말 나는 이제 그냥 이제 인터넷 방송 축구 관련된 방송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제 뭐랄까 되게 약간 불필요한까지는 아닌데 되게 쓰임새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막 좀 드는 거 있잖아요.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회사 생활을 이제 안 하고 이제 저는 프리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누가 연락해서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기껏 연락 오는 거는 풀친에 그거야. 이임생 잘랐어요? 이런 거 오는 거지.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뭔가 내 시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쓰임새가 되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또 우울감이 있는 것 같아. 하나부터 열까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되게 부정적으로 다 생각하다 보니까 별로 그런 것들은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한마디로 보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보낸 사람들도 감사한 건데 그냥 내 스스로가 뭐 생각하는 거에 나름으로 좀 뭔가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방송을 하면서 좀 소통을 해야겠다 그 말씀이죠. 그 말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몇 개 없는 또 뉴스 한번 해봅시다.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렇게 놀러 갈 때는 뭐 뉴스 끝나면 또 말씀해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물 한 잔 먹고 자 오늘 축구 뉴스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자 오늘 첫 번째 뭐 진짜 뉴스가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홀란드는 자국 나이트클럽에서 쫓겨난 뒤에 비행기를 타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감자 농장으로 일하러 갔다고 합니다. 엘링 홀란드는 휴일에 보안 요원들에 의해서 나이트클럽에서 쫓겨나는 영상이 마지막으로 목격이 되었는데 그가 남자들에게 애원하면서 쫓겨난 것처럼 영상에서는 보였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여드렸죠. 홀란드는 휴식기에 자신의 가족이 있는 시골 농장으로 갔으며 낡은 트랙터에 앉아가지고 셔츠를 벗고 포즈를 취한 뒤 나 지금 일하고 있다 라는 느낌의 사진을 팬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는 도르트문트 선수로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첫 3경기에서 7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도르트문트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 챔피언인 뮌헨에 13점이 뒤진 실망스러운 시즌을 마쳤으며 홀란드는 유럽 엘리트 클럽의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도르트문트에서 발전을 계속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고 노력했고 뛰었고 본인도 아직까지는 다른 팀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감자. 제가 외국을 가본 건 아닌데 유럽에서 감자 드셔보신 분이 한국 감자 강원도 감자 맛있다고 하는데 진짜 유럽 감자 맛있다. 유럽의 기후나 이런 것들이 감자가 맛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먹어봐서 몰라요. 그래서 터키 같은데 보면은 감자 속을 살짝 파가지고 거기 안에 다른 이제 내용물을 넣고 치즈를 얹어가지고 이제 오븐 같은 데다가 이제 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먹는 길거리 음식도 되게 유명하다고 하고
이 감자로 만든 음식이 많은 이유가 정말 맛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자 정말 맛있고 그 맛있는 감자로 만든 이제 음식들이 정말 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먹어가지고 모르지만 제 감자를 되게 좋아해요. 감자를. 저 감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유럽 건지 못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감자 요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집에서 해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감자 다 좋아하지 뭐 사실 그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가끔 저도 이제 뭐 사 먹는 음식들보다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쌈, 족발 가격도 나가면서 하나 큰 이제 내용물 나오는 거 말고 이제 반찬 가게 시키는 거. 반찬 가게 시킬 때마다 항상 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시키는 반찬이 뭐 감자채 볶음 이런 거. 물론 감자채 볶음 하면 쉬운데 뭐든지 해 먹는 건 귀찮아. 해 먹는 귀찮아. 감자채 볶음 이제 시켜 먹으면은 편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예능 같은 거를 많이 안 보지만 그래도 이제 그 뭐야 삼시세끼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차승원 씨가 이제 아주 스피드하게 감자채 볶음 쓱딱 만들면은 거기서 되게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또 되게 먹고 싶어가지고 다음날 시켜 먹죠. 감자 얘기 나와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갑자기 감자 먹고 싶네. 아무튼 첫 번째 소식은 홀란드가 나이트클럽에서 벤츠 먹고 집으로 돌아가서 감자 농사 지었다. 뭐 감자 농사 지었다 아니고 이제 감자 농사를 거들었다. 부모님이 오라고 했거든요. 부모님이 SNS로 얘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벤츠 먹은 거 들으시고 너 거기서 뭐하냐. 대도시의 밤은 니게 아니다. 집에 돌아와서 감자 농사나 도와라 해가지고 바로 왔더라고. 또 효자야. 또 바로 왔어. 그리고 몰라 뭘 했길래 나이트클럽에서 벤츠를 먹었을까? 저 유명한 애가. 효자지 뭐. 집안일 돕는 게 효자죠. 그죠? 네. 몸 진짜 좋아. 자, 뭐 이 사람 누구지 다 알잖아요. 피앙코네리 전설 레게노라고 하는 거 맞죠 요즘에? 네. 아, 제가 이제 홀란드가 들어가면 팬들이 홀란드 보려고 다 들어와서 이제 뭐 코로나가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뭐 벤치라기보다는 그냥 위험 이제 뭐 미연의 방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 피를로가 유벤투스로 리턴을 했습니다. 피를로가 유벤투스로 돌아왔습니다. 전 이탈리아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이 피를로가 첫 번째 감독 경험에 대한 계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를로는 이 계약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는 유벤투스로 돌아오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유벤투스는 이제 피를로를 감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고 유벤투스는 피를로를 바르셀로나가 펩 가르디올라를 만든 것처럼 레알이 지단을 만든 것처럼 유벤투스는 토리노에서 이 피를로를 감독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피를로 또한 성급하게 뭐 나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씩 차분히 단계를 거쳐 나가며 배워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기사에서 뭐 느끼셨겠지만 피를로가 유벤투스에 돌아왔는데 시작은 언더 23세 감독부터 한다고 합니다. 뭐 펩이나 지단도 그 밑에서부터 더 이제 감독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올라왔었죠. 네. 그래서 이 피를로도 그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네. 나아가면서 지금 사리 감독이 뭐 유벤투스의 감독을 맡고 있지만 사실 사리 감독 다음 감독으로 피를로를 쓸 것 같지는 않고 그 뭐 다다음 정도 네. 아주 천천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대요. 네, 안녕하세요. 피를로가 유벤투스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드렸고요. 이것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오늘 새벽에 리그 우승 34번째를 확정 지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2019-20 시즌 라리가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지단이 이끄는 이 팀은 리그를 우승하기 위해서 최근 10경기에서 10연승을 달성하며 우승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단이 또 보시다시피 비아레알을 2대1로 물리치면서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단한 성과죠. 지단은 연속적인 챔스 우승, 아직도 그 챔스가 살아있고 리그 우승도 달성을 했으니까요. 네. 지단은 어떤 수식을 넣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설령 이게 선수빨이다, 몸빨이다 이런 걸 다 넣어도 네, 그거를 다 케어하고 우승을 시킨 거니까 라리가 우승 어려워. 이 바르셀로나와 계속 경쟁을 시즌 말까지 해가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가면서 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우승하기 위해서의 승리도 필요하지만 이 바르셀로나를 물리쳐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계속 시즌 내내 갖고 그걸 이겨내고 결과로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죠. 그게 힘들죠. 근데 어차피 이건 해낸 거니까 지단이 해낸 거니까 이거는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나왔네. 이임생. 이임생 감독이 사임을 하였습니다. 느낌표! 네. 수원의 이임생 감독이 사임을 했습니다. 수원 삼성의 이임생 감독이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주승진, 그 옆에 다복머리 하고 있던 분이 주승진이라는 사람인데 소코치가 팀을 맡아서 일단 감독 대행으로 하지만 그분도 P급이 없어가지고 60일 이내에 감독을 선임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일단은 감독 대행으로 간다. 인천이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소녀 선소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세루 이즈백. 서정원이 와도 괜찮고 저는 그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주소녀 성소님 쿠키 10개 후원 감사합니다. 수원 삼성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임생 감독이 계약 만료로 6개월을 남기고 지휘봉을 놓기로 했으며 이임생 감독은 FA컵 제주 원정 경기를 마친 후에 돌아온 자리에서 사임 의사를 밝혀왔고 구단과의 긴밀한 대화 끝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상호 합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원 구단은 이임생 감독의 사임 의사를 존중하고 차기 감독을 선임하기 전까지 주승진 수석 코치가 팀을 맡아 대행 체제로 팀을 추스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임생 감독은 지난해 초 수원 삼성 제5대 감독 취임을 한 후에 5번째 FA컵 우승을 이끈 바가 있습니다. 이임생 감독은 수원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안겨드리고 싶었지만 아쉽다며 감독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언제나 수원을 응원하겠다라고 사임의 변을 전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수원의 팬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임생 감독의 사임? K리그에는 사임이 없어요. 네. 말이 사임이지. 네.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다라기보다는 눈치를 주는 거예요. 눈치를. 구단이. 다 그래 왔어요. 이제껏 누가 저는 다른 팀은 모르니까 다른 팀 모르고 수원은 항상 그래 왔어요. 수원은. 차범근이 나갈 때도 그 다음에 윤성효나 서정원이나 이임생이 나갈 때도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팬들이 근데 못하니까 팬들이 뭐라 했겠지. 근데 이제 아무튼 팬들이 뭐라 하던 구단이 뭐라 하던
K리그 안에서는 뭐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다? 그걸 존중한다? 그런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다 그냥 이제 눈치 주는 거죠. 네. 야, 팬들이 이렇게 너 나가라고 하는데 계속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왜 이렇게 지는 거야? 지원해 주는데. 뭐 윤석열한테는 그랬겠죠. 네. 여튼 간에 뭐 이임생 감독을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저래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뭐 웃기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임생 감독을 싫어했지만 그래도 좀 안 돼 보였어요. 네. 왜냐면 그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갖고 있는 삼성이라는 그 기업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부스럽고, 그러니까 뭐 지원도 잘해줄 것 같고 막 이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삼성이라는 스포츠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뭐 배구 팬이든 야구 팬이든 축구 팬이든 이제는 다 알 정도로 삼성은 스포츠단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뭐 그 야구팀, 배구팀, 축구팀 아니면 그냥 삼성을 달고 있는 스포츠단에 뛰는 것만으로도 많은 제3자들이 이제 뭐, 아, 좋겠다. 뭐, 거기 삼성은 돈 많이 주잖아. 막 이런 게 이제 막 있었는데, 분명히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맞아요. 그래서 축구도 지원을 빵빵하게 해줬고, 배구도 지원을 빵빵하게 해줬고, 그 야구도 지원을 빵빵하게 해줬던 그때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돈성 소리 들어도 아무 말도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때 돈성 소리 들을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뭐 무시한다거나 그거 아니야 라고 말 안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기조로 이제 삼성을 바라보거나 삼성이라는 스포츠단을 바라보면은 좀 너무 초라해졌죠. 네. 과거에는 분명히 지원도 빵빵하게 받았고 뭐 지원이 빵빵하면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그 팀이 좋은 성적, 그 좋은 이제 실력 이런 걸 다 보여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좀 그게 힘들어요. 네. 그게 뭐 축구건, 야구건, 농구건, 배구건 다 똑같아요. 네. 보고 있으면 삼성이라는 이제 스포츠단을 보고 있으면 제가 굳이 뭐 축구 아니더라도 야구를 보던 아니 배구를 보던 농구를 보던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으면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임생 감독이 수원에서 감독을 할 때 여러 가지 막 그 외부적으로 아니 삼성 감독인데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 라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못해?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이게 많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막 그래도 많이 쓴다. 돈 많이 줄였어도 많이 쓴다. 뭐 그 말도 뭐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래도 저는 기업 구단들이 시민 구단들보다는 더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수원뿐만 아니라 수원이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뭐 지금 강등돼 있는 전남이나 뭐 잘하고 있는 팀들도 있고 기업 구단 치고 기업 구단인데 더 잘하는 팀들도 있고 또 못하는 팀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시민구단이나 이런 팀들보다는 잘해야 된다라는 건 알기는 아는데 이제 또 옛날만큼의 이제 막 그런 걸 또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제 막 이임생 감독 보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편이 왜 그러냐면 홍철 같은 경우도 당연히 축구팬이 아니면 모르지 수원팬이 아니면 홍철 같은 경우도 계약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홍철도 이 수원이 스포츠단에 이제 그 수원이란다. 삼성이 스포츠단에 이제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걸 선수 본인이 더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이 지쳐왔고 수원이라는 자부심이 있긴 하지만 홍철도 이제 이제 이 팀에 내가 뛰면서 좀 이 팀이 더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가 않는다 라는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
뭐 나간 홍철도 느꼈을 테고 염기훈도 느꼈을 테고 많은 선수들이 느끼고 있을 테고. 네. 그래서 어차피 홍철은 수원과 재계약할 마음도 없었고 그 전에 재계약할 때도 이전보다 자기가 받는 금액을 낮춰가지고 바이아웃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뭐 울산에서 좋은 조건이 오다 보니까 본인도 당연히 선수고 우승도 하고 싶고 그래서 나간 거예요. 나간 거. 그걸 이임생 보고 못 막았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수원 보고 뭐라 하면은 좀 약간 뭐 가혹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그래도 수원인데라고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네.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여튼간에 이제 옛날에는 수원이라는 팀이 돈도 많이 줘 수도권에 있어 그렇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가고 싶은 클럽이었고 서울도 그래요. F서울도 그랬고 뭐 성남도 뭐 이전에 기업구 다닐 때 그럴 때 이제 뭐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현대가가 가장 가고 싶은 클럽이고 굳이 뭐 그게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예전에는 수도권에 이렇게 기업구단도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은 전북 울산이 최고죠. 내가 봐도 전북 울산 가고 싶겠다. 전북은 뭐 누가 봐도 클럽하우스도 좋아 시설 같은 거 다 최첨단이야. 응? 멤버도 좋아. 울산도 막 선수들에게 투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과포화로 보일 정도로 멤버가 좋으니까 당연히 선수라면은 자기 커리어가 한번 팡 터지는 그런 기점을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의 수원의 성적이 제가 뭐 이해가 된다든지 이거 당연한 거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아까도 말했지만 기업 구단들이 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옳지 않은데 그런 생각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프로스포츠로 이제는 더 이상 뭐 홍보를 한다든지 더 이상 이끌어낼 게 없는 것 같아요. 우승 상금도 적어. 자국민들은 비하해. 응? 오히려 이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그럼 뭘 보고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지금은 축구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 그래 야 K리그 우승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서 그 우승해서 뭐 홍보를 하든지 알리든지 이런 거밖에 없어요. 네. 아니 K리그에서 뭐 하면은 개리그, 개축 이렇게 비하하면서 뭐 홍보를 그러니까 뭐 왜 투자하라고 하는지를 본인들도 모를 거예요. 그분들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데 뭘 보고 투자하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아마 K리그 팬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많은데 저도 이게 잘 저기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내 마음은 수원이 더 투자해서 좋은 선수 데려와서 관중도 많이 와서 K리그가 이제 뭐 유럽 먼 유럽 말고 가까운 뭐 J리그나 아니면은 저기 중국처럼 투자해가지고 막 관중들 많으면 당연히 좋지. 난 그래서 이제 뭐 좀 관중 많아지는 K리그를 보고 싶은 게 저의 이제 가장 큰 목표긴 한데 되겠어요? 되겠어? 삼성이라는 이제 기업은 뭐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접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이제 그 기업의 발전 말 그대로 그거를 어때 제 3의 스포츠단이나 아니면 게임단이나 이런 걸로 막 더 이제 홍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뭐 노력할 것처럼 보이지 뭐 제 3의 우리가 보고 있는 저기 찾아갈서 삼성이라는 이제 기업단에 스포츠단에 게임단에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더 우리가 뭐
홍보가 되거나 아니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니까. 저도 그래서 점점 힘이 빠져요. 그냥 힘이 빠져. 어차피 누가 봐도 투자 안 할 거 뻔히 보이고 누가 봐도 점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만 느껴지는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와 수원 난 그래도 옛날부터 수원 좋아했으니까 나는 푸른 피 이렇게 뭐 내 몸에는 다 파란 피 막 이러시 또라이도 아니고 물론 나는 앞으로도 계속 수원을 좀 응원하겠지만 그 정말 내가 열심히 20대 때 내 시간을 쏟고 내 추억을 쏟고 이렇게 했던 그때의 감정으로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는 다시는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K리그라는 그냥 그 시장 자체도 나는 너무 좋았고 거기서 우승하면 행복했고 그 2008년이 마지막이지만 근데 그런 감정이 사실 안 들어요. 내가 지금 아까도 말했잖아요. 강등만 안 당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바뀐 거야. 나는 옛날에 그러니까 뭐 라떼는 그게 아니라 나는 옛날에 막 되게 너무 막 이기고 싶은 거예요. 수원이라는 내가 팬으로서 수원 삼성이라는 팬으로서 너무 이기고 싶은 거야. 서울이라는 팀을 너무 이기고 싶고 전북이라는 팀을 너무 이기고 싶어가지고 뭐 그 팀들을 막 비하거나 비파하거나 비하거나 뭐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응원하는 거. 막 우와 하는 그게 너무 행복했고 나는 이게 내 인생에서 재밌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재미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그래요. 난 지금 축구 보는 게 사실 여러분들과 보는 게 재밌는 거지. 여러분들과 보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축구가 시작이 되면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떠한 멋있는 게 어떠한 뭐 대단한 퀄리티 있는 게 아니면 어떠한 한국 선수가 정말 이 큰 무대에 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한테는 그러한 솔직히 열정이 옛날처럼 너 그런 열정 있어? 너 20대 때 30대 초반 때 네가 그렇게 느꼈던 그 열정이 있어라고 솔직히 나한테 사태질하면은 내가 예전엔 그랬겠지. 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옛날에 돌탑에도 새벽에 돌탑 사러 가가지고 그 영상도 찍어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열정이 지금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너 축구 좋아하는 뭐 감흥이나 감정이 적어진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날 모르겠다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원? 당연히 수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면은 당연히 수원은 더 이 상위 스플릿에서 갈 수 있는 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수원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주말에 경기 있다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부랄 그지야 차면서 감독도 없는데 지금 뭐 이거 뭐야 하고 봤는데 일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수원 일정 보니까 뭐 성남 끝나고 얼마 뒤에 또 저기 만나더라고. 울산이랑 전북이랑 또 얼마 뒤 만나더라고. 보면서 첫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발릴 텐데 이것도 연달아 치면 연달아 붙더라고요. 울산하고 전북이랑 내가 보니까 연달아 붙더라고요. 보면서 이게 연달아 치면 또 밑바닥에서 빌빌 하면서 또 사람들이 또 엄청 블라블라 뭐라 할 텐데 보기 싫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거예요. 옛날에 사실 뭐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옛날에 수원이 잘 나갈 때는 전북 보고 승점 자판기라고 그랬어요. 전북 만나면 무조건 3점 얻는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 전북 만난다고 그러면은 진짜 그 그랑블루 사이트에서 전북은 3점이니까 이거 3점 저기 하고 그러면은 이때 1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뭐 어디 피해야 되지? 막 성남 조심해야 되나?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전북 뭐 이제 뭐 축구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막 승점 자판기라고 전북 보고. 근데 지금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현대가 팀들 만난다고 이제 상상하면은 한 4골 먹나? 한 3골 먹히려나? 이런 생각보다 드니까 나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수원 팬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패배 의식이 그냥 스며든다니까. 아무런 누가 막 야 요즘 전북 졸라 싼데? 야 요즘 전북 미쳤는데? 뭐 누구 구스타브 온다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맨날 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지겠지 뭐. 뭐 이기겠냐 이거? 이런 생각부터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 사실. 그렇게 스며드는 게. 그거를 떨쳐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걸 떨쳐내려면 투자도 해야 되고 선수들의 마인드도 위닝 멘탈리티부터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심어주냐고. 맨날 지는데. 선수들이 이기면서 그걸 쌓아야 되는데 그냥 그런 위닝 멘탈리티를 뭐 전북이나 울산이 처음부터 가졌겠어요? 계속 이겨가면서 선수들이 당연히 이제 자기들의 능력을 느끼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 패배 의식이 쌓인다니까. 그 쌓인 걸 떨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감독도 이렇게 잘라버리고 누가 봐도 이거 그냥 나가라고 그냥 종용한 거지. 이임생이 가가지고 뭐 아니 FA컵을 우승시켰어요. 사실 제가 FA컵은 수원 감독이 누구나 다 우승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임생 우승했을 때 내가 크게 생각을 안 했지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뭐 다 우승하는 거 수원 감독 다 해본 건데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투자를 시켜줄 줄 알았다고. 이임생 감독이 데려오고 싶어하는 한두 명이 나갈지언정 한두 명은 들어오겠지라고 했는데 그냥 정신이 나갔어. 그냥 다 나가. 뭐 어린 애들도 나가. 뭐 유주환 이런 애들도 다 나가. 홍철도 나가. 그러면 이제 노장도 나가. 그리고 염기훈은 나이를 그렇게 먹은 선수인데 아껴 써야 되는데 데려와가지고 뭐 미친 듯이 쓰고 있다 진짜. 그 이임생이 말을 뭐해. 아무튼 뭐 더 말해봤자 이만 아프죠. 잠깐만.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그냥 앞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안에서 잘 판단해야죠. 네. 우주소녀성소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 아저씨 아직 살아있네 소리 쩔었음. 내가 아직 살아있나? 언제였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좀 전에 했나봐요. 10개 공감사입니다. 네, 아무튼 모르겠어요. 화장실 소리가 내가 살아있네. 내가 이렇게 말한 줄 알았네. 그럼 장가 안 갔는데 팔팔하지. 그래서 뭐 이임생 나간 거에 대해서 마냥 좋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 또 마냥 그렇다고 뭐 아유 씨 뭐 수원 생각하면 짜증나. 아무튼 화장실 문 닫고 분리받으면 되는데 그 문을 뚫었구나. 소리가 죄송합니다. 네.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래도 꾸준히 이제 수원을 마음에 두고 내가 팬이니까 놓치지 말아야지. 네. 멀리서 응원하건 가까이. 나는 근데 또 이 축구 중계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멀리 하고 싶어도 멀리 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나는 사실 내 누누이 말하지만 나 이번 주 주말에 일요일 날 수원 경기가 있는데 나는 뭐 이거 보여드릴게요. 나는 사실 수원 경기를 안 봐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내가 수원 경기를 중계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마음이 멀어져서가 아니라 난 재밌는 축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원하고 성남 뭐 재밌을 수 있는데 나는 인천하고 전북을 보든지 울산 강원이 더 땡기는데 사람들은 계속 내가 이제 수원 경기를 중계하길 바라니까 나는 그래서 텐션이 별로 이게 안 올라요. 보면은 짜증나니까. 나는 그래서 차라리 뭐 인천 전북이 더 이제 뭐 피말리지 않을까. 보면 짜증나지. 왜냐면은 이제 내가 수원 우주소녀상소 팬인데. 니니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응이는 울산 강원 보자 수원 재없어. 수원 재미없어요 진짜. 나도 재미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나도 재미없는데 남이 재밌겠냐는 거지. 팬도 재미없는데. 근데 빡치는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래서 수원 팬이니까 보면은 신경이 쓰이지. 아무리 내가 뭐 수원이 강등만 안 당하면 된다고 쳐도 보면은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보면은 신경이 쓰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텐션은 사실 뭐 이거 본다고 오히려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냥 짜증만 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짜증날 때 재밌다고 하니까 뭐 그러는 내가 그럼 그 재미라도 내가 챙겨 드려야 되니까 보는 거지. 그럼 또 이거 봐. 드립이 뽑아라. 짜증이 나니까.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19시에 다 똑같이 하죠? 네. 이렇게. 토요일 날은 부산하고 광주 보다가 서울 포항으로 넘어가는 거죠. 뭐 요즘에 기성용 선수가 뭐 서울을 복귀한다라는 이제 뭐 기사들이 좀 몇 개. 김민재 비행기로 토트넘 오고 있대. 이 새끼들 또 이거 진짜 얘네들도 그래. 축구 팬들은 다 설레발이야. 이게 이게 어느 나라가 더 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축구 팬들은 다 설레발이야.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아무튼 뭐 다음에 뭐 이제 수원 얘기 더 할 게 있으면은 그때 하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도 아닌데 계속 징징거리는 거 듣기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원래 이 솔샤르 게 있어야 되는데 솔샤르 원래 소식이 잠깐 하나 있었는데 솔샤르는 퍼거슨 마지막 시즌 때 무패 기록으로 이제 있었던 걸 넘어섰다고 합니다. 영국 BT 스포츠에 따르면 맨유는 현재 19경기째 패배가 없으며 퍼거슨 이후로 최고의 성적이라고 합니다. 옵타는 막 기록 같은 거를 이제 다 모아놓은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 옵타에 따르면 퍼거슨은 2012-13 시즌 맨시티와의 더비전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18경기 무패 기록을 세운 바가 있으며 최근 맨유가 19경기에서 14승 5무를 기록하면서 솔샤르가 퍼거슨의 기록을 넘어섰다고 하고 토트넘은 올리버 스킵 이 선수가 재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2024년까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기성용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내가 기성용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보다 나는 기성용이 서울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내 생각이에요. 서울에 안 갔으면 좋겠고 그냥 전북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기성용이라는 선수가 저번에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본인이 서울을 사랑해서 그런 걸 다 좀 눈 감아주고 서울로 간다? 그냥 나는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뿐이지. 뭐 가면은 서울 팬들이 좋아하겠지만. 뭐 가면 가는 거고. 말려면 하는 거고. K리그 오면 좋지. 어차피 해외는 이제 가기 좀 힘드니까. 물론 해외에서 아직도 오퍼가 있다고 하니까. 물론 뭐 그 해외가 미국도 있고 뭐 유럽도 있다고 하는데 뭐 내 입장에서 K리그에서 보면 좋지. 본인도 항상 K리그에서 은퇴하는 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을 또 생각하면은 서울로 복귀하고 싶어 하는 거 충분히 이해도 되죠.
근데 그냥 내 그냥 마음은 기성용 전북, 울산의 이청용 해가지고 그 둘이 그냥 우승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경쟁 봤으면 좋겠어. 기성용 서울 가면 부럽잖아. 토트넘 팬들은 김민재 영입에 찬성 70%의 동의를 하고 있으며 김민재라는 엄청난 보석에 토트넘 팬들은 들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바이탈 풋볼의 토트넘 소식란인 바이탈 스퍼스는 오늘 토트넘의 김민재 영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이후 1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찬성이 70%로 반대를 2배 이상 앞섰고 김민재가 토트넘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매체는 한국 내 보도를 인용한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내 보도를 인용해 토트넘의 올여름 이적시장 첫 영입 선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났고 또한 토트넘을 지지하는 팬들은 아시아 수비수 영입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덧붙였습니다. 한국 쪽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표본 자체가 지금 네. 퍼센테이지만 보시지 마시고 밑에 이제 네. 그리고 이 중국 쪽 기사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신화스포츠는 김민재가 지난 5월 달에 한국에서 유튜브 인터뷰 논란이 일어났을 때 팀을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당시 많은 팬들이 김민재의 징계를 원했으며 그러나 구단은 공식적으로 처벌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내부적 비판이 있어 김민재는 그 당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화 스포츠는 이후 프리미어 리그와 이탈리아 리그, 포르투갈 리그로부터 김민재가 관심을 받았는데 그중 토트넘 이적설이 가장 뜨거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김민재는 베이징 고안 구단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나? 라고 중국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네. 앞서 이제 베이징 고안 사장이라는 사람이 김민재가 팀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민재가 팀을 떠나는 일은 이번 시즌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이 베이징과 사장이라는 사람이 김민재가 팀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김민재가 팀을 떠나는 일은 이번 시즌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김민재는 팀 수비의 핵심이자 지난 시즌에 이 중국 슈퍼리그 전체 그러니까 이적생 말고 전체 중국 선수 포함 외국인 포함 베스트 11에 들어갔던 수비수이기 때문에 네. 베이징이 보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중국 언론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이렇게 중국의 언론이 김민재를 보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이제 이 댓글에서 뭐 이제 뭐 한국 선수 유럽에 안 보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이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제 말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저는 이제 뭐 사실 뭐 그 중국 구단이 뭐 한국 선수가 잘 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보낸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그 전부터 좀 김민재가 이제 뭐 실력이 없어서 유럽에 못 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못 갈 것 같다라는 너무 중요한 선수라 이 베이징 고안에 너무 중요한 선수라 이 똑같은 뭐 똑같은 금액은 아니지. 전북에서 데려왔던 금액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긴 하는 건데 보낼까라는 생각을 이제 좀 많이 했거든요. 안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저는 김민재가 뭐 유럽을 갔으면 좋겠고 토트넘 아니더라도 와포드건 그게 뭐 사우스햄튼이건 꼭 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 유튜브에서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